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로만 듣던 친목질을 보게 되었고요. 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견제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견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겹치는 일이 없었고 짚히는 에피소드도 전혀 없는데 저에게만 틱틱거리고 나를 세웁니다. 사실 이런 일을 직장에서 겪는다면 이해라도 될 거예요. 누군가는 일처리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게 가십의 대상이 되는 건 흔하니까요. 그런 건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기라도 하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일에서 벗어나 온 곳에서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여럿이 있을 때는 천사 같고 같은 무리 사람들은 잘 챙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받아 무안을 줍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누구에게 내색도 못합니다. 그들은 운동도 잘하고 무리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싸들이라 맞설 엄두도 안 납니다. 스트레스 받고 속에서 천불이 터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많은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동호회면 그냥 탈퇴하면 되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근데 사연자님은 지금 그 동호회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 풀려고 나간 동호회에서 만난 인간 군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아무 일도 없었고 말도 별로 안 섞어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만 쌩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저러는 건가 싶어요. 어떤 현상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비슷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게 어려워지죠. 이 동호회는 그냥 나오면 그만인데요. 앞으로 다른 모임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다 이럴까 싶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우선 여기서 해답을 찾고 싶으신 거죠. 사연자님하고 비슷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오늘 나눌 이야기 같이 들으시면서 상황이나 마음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동호회 성격이 내 목적과 맞나 확인해 보세요. 사연자님이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것도 막 지긋지긋한데 취미활동 동호회에서도 왜 이러는 거냐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동호회니까 더한 거예요. 직장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매일 봐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우선 내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지내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요. 사연자님도 회사에서 틀어지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동호회 같은 곳은 더 자유롭잖아요.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본성이 더 잘 드러나는 곳인 거예요. 저는 사연자님이 내가 동호회 나가는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왜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은 스트레스도 풀 겸 취미 활동하려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친목질을 왜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요 친목을 목적으로 동호회에 나가기도 해요. 물론 친목하고 친목질이 다른 의미기는 해요. 사연자님이 어떤 동호회에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목질 하는 무리가 운동도 잘하고 인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마 운동 동호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운동 동호회라면 다른 곳에 비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는 경우가 더 흔하죠. 운동이 몸이 힘든 거잖아요. 같이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 일체감 이런 게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을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운동 동호회는 끝나고 나서 술자리 있는 경우도 더 많더라고요. 만약 사연자님이 나가시는 동아리가 이런 식으로 친목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면 자기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의 존재가 좀 튈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운동하고 연대감을 즐기는 쪽인데 사연자님은 내성적이어서 다 피곤하고 적당히 인사만 하면서 운동에 집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동호회 내에서 연대감을 느끼면서 이걸 즐기고 싶은데 운동만 하고 싶은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배제해서 나름 방어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그냥 바로 나오시고 신경 끊으시는 걸 추천해요. 모든 동호회가 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운동 동호회라도 또 분위기가 다른 곳들도 있어요. 이건 동호회는 아닌데 제가 어떤 등산 패키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관광버스로 등산 포인트로 태워다 주고 하는 건데요. 거기 불문율이 서로 말을 안 거는 거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 안 하고 등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대신 거기 오는 분들은 정말 등산에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초보자들은 못 따라간다고 해요. 똑같은 계통의 동호회라고 해도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사연자님 니즈에 맞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인간들이라는 게 어딜 가나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은 덜하게 되실 것도 같아요. 사실 어떤 종류건 사람들이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무리를 짓고 자기들이 만든 외집단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하거든요. 침묵질 심한 동호회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집단이건 새로운 구성원이 계속 유입이 돼야 잘 돌아가요. 특정 무리가 소위 말하는 침묵질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이런 식으로 쫓아내고 하면요, 결국 그 무리만 남아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나도 사람들하고 운동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이러신 거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계속 들어보세요. 두 번째, 독립적인데 순한 사람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하고 패거리 짓는 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일 때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껴서 어딜 가나 패거리를 만들어서 힘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고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기 직업 세계에서 이러는 거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야망을 이루려면 본인 하나 잘난 것보다 세력이 더 중요하죠. 근데 무슨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데서도 이러는 거면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단에서만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르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거부감을 느껴요. 저 사람이 행복하고 잘 지내면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한 태도를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독립적인 사람이 좀 기가 약해 보여. 이러면 적대심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정하거나 배제시키면서 집단 안에 있는 나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죠. 요즘에서야 수면에 올라온 문제인데요. 그 혼밥하는 젊은 여성들을 유난히 심하게 대하는 식당 주인들 에피소드, 원래부터 유명했어요. 2인분부터 판다고 해서 2인분 주문하겠다 해도 여자 혼자 가면 안 판다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받아줘도 너무 불친절하게 막말까지 들은 경험담도 예전부터 많았어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선택을 부정당하는 기분도 그중 하나예요. 옛날 분들은 무조건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해서 가족이라는 특정 집단에 들어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사는 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가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부여했는데 저 여자는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남편도 없이 맛있는 거 먹으러 왔잖아요. 그 사람이 기혼이건 미혼이건 상관없이 젊은 여자 혼자 온 게 거슬리는 거예요. 집단에 헌신하지 않아도 혼자 뭔가를 즐긴다는 걸 보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젊은 여자한테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냐? 그건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반려동물들 보면요,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대체로 여성들을 더 좋아해요. 그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몸도 더 크고 목소리 톤이 남성들이 더 낮잖아요. 자연계에서는 맹수들이 되게 저음을 내요. 적을 만날 때는 더 낮은 소리로 위협을 하죠. 무해한 동물일수록 높은 소리를 내죠. 동물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사람이라고 그런 위험 회피 신호를 못 받을까요? 그래서 독립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심리학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사회성 좋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긍정적인 뜻이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관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성이 좋은 거하고 그 사람의 인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 잘못 없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성 좋은 사람들이 집단에 너무 융화가 잘 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내 집단에 있는 사람한테는 헌신적이지만 외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잔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시각들이 있어요. 집단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로 과거 나치에 동조한 독일 국민들의 심리를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리나 집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비도덕적인 일이라도 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꼭 무리를 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사회성과 인성은 각각 별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사회성이 좋으면서 인성도 좋을 수 있고요. 사회성은 좋은데 인성이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연자님 같은 상황에 놓이면 저 사람은 인기도 많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나한테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마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지금 속해 있는 동호회는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유난히 득세하는 곳인가 봐요. 어차피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시니까 그 동호회는 그냥 나가지 않으시는 게 맞긴 해요. 심리적 상처를 주는 환경은 일단 벗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뭘 고치고 노력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건 먹고 사는 일이 달린 거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이죠. 다만 이런 경향성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다 내재돼 있으니까 다른 동호회 가실 때는 몇 가지 새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내 성향에 맞는 동호회를 찾아가자. 이거 하고 만약 적당히 친목이 있는 곳이라면 내 성격이 안 맞더라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친목에 동참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이건 내향적인 성격이어도 가능해요. 웬만한 동호회에서는 운영진들이 신입들 배려를 해주거든요. 소개도 시켜주고 대화에도 신경 써서 끼워주고 해요. 그렇게 판 깔아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보면 경계심을 풀고 자기들의 내 집단에 포함시켜주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다시 보면 돼요. 만약 처음부터 당신들하고 섞일 생각이 없다. 이런 태도를 너무 보이면 이게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예 배제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일단 내 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동호회 같은 곳은 거리 조절이 쉬워요. 오프라인 모임이 안 나가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갔을 때만이라도 친밀하게 행동해서 일단 그들의 내 집단으로 들어가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정말 운동만 하고 싶다 이러신 거면 그냥 혼자 운동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건이 되신다면 지인이나 친구하고 같이 가입하면 이런 면에서는 훨씬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지인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고 시간도 맞을 확률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사연자님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동호회처럼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집단에서 관계를 맺으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러니가 출간되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